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밈코인을 보면 코인의 미래가 얼추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이었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밈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을 리브라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컨트랙 주소나 뭐 여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이전에 취임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이거 이제 홍보 포스팅을 올렸다가 이것을 또 근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그냥 지워버렸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남긴 거죠. 나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잘 몰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된 다음에 이 트윗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는 그 온체인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이버 수사대들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자 거래 정황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look on chain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리브라 내부자들이 이 밈코인을 펌핑을 시켰다가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덤핑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수익이 4,380만 달러, 6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누군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주소가 뭐 어떤 사람은 최소 2천만 달러다, 어떤 사람은 4,380만 달러다. 우리 한화로 하면요. 누군가 300억 혹은 600억 원을 그냥 몇 시간에 벌었다라는 이제 지금 이게 추정인데 추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실은 있거든요. 내부자 의심 주소 11개를 통해 추정컨대 돈을 단시간에 많이 벌었다 카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이에 그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대통령이 이거 밈코인 해명을 했는데 이걸 조롱하는 거죠. 그의 해명에는 이런 뜻이다. 우리는 이미 리브라 매도로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다. 관련 트윗은 삭제했으니 다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있으면 되겠다. 지금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밀레이 대통령은 나 이거 잘 몰라. 그리고 뭐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글쎄 하면서 트윗을 삭제했지만 이미 코인은 이제 소위 밑장을 빼고 다 누군가 빠져나간 그 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국가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이건 거의 누가 봐도 그 수상하고요. 이건 사실 범죄죠. 근데 이게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밈코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무슨 가짜 해킹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진짜 대통령이었거든요. 누군가 이거 보고 같이 밈코인을 샀다가 이제 누군가 밑장을 쓱 뺐는데 지금 도망을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이 개발자가 있어요. 이 개발자가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리브라 코인 샀는데 그냥 휴지가 돼버렸죠. 앙심을 품고 주말에 해킹을 해서 이 아르헨티나 밈코인 리브라 코인의 실제 지금 내부자들의 신상 정보를 그 해킹이 이제 파악을 해서 그냥 그 소위 인터넷에 뿌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입니다. 솔레이어 공동 설립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밈코인의 내부자들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총 5명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글로벌 세일즈 총괄 뭐 리사 저우 뭐 이 친구는 전화번호와 집 주소까지 폭로를 시켜버린 거예요. 나와 내 동료는 리브라 토큰에 투자를 했지만 200만 달러를 먹튀 당했다. 2명의 해커가 한간 주말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주겠다. 지금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 이제 리브라 코인 만든 친구들 다 해서 이제 전화번호 전 세계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대통령인데 이 지금 밈코인의 먹튀에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언리얼 같은데 다 현실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 기사긴 한데요. 지금 얼마 전이죠. 중아공,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뭐 소국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대통령이 자체 밈코인이라고 해서요. CAR이라고 하는 밈코인을 출시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요. 이거 지금 가짜 뉴스 아니야? 해당 계정이 해킹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다 항상 그 트위터를 통해서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통령이 실제로 이 밈코인에 대해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는 영상이 게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딥페이크래.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치는 이제 AI로 만든 가짜 영상일 확률이 82%다. 밈코인 출시가 이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나서서 할 일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건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로 22년 4월 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세계 두 번째로 채택했던 국가가 바로 중화공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대통령이 밈코인 발행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코인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230이고요. Central African Republic 밈이라고 해서 CAR입니다. 뭐 지금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가격이 뭐 거의 맥박수가 뭐 거의 이제 뭐 바닥에 붙어 있죠. 뭐 거의 죽은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뉴스에 딥페이크까지 해서 왜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공식 코인이 맞았습니다. 중화공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이거 우리가 발행한 밈코인 CAR 맞다. 나의 X계정 트위터는 해킹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업로드됐던 그 동영상 딥페이크 그 가짜로 만들었던 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다. 지금 이걸 밝힌 거예요. 이 밈코인의 중화공의 기술 혁신과 블록체인 발전에 대한 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틀 만에 중화공 밈코인이 97%가 폭락을 했었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이제 뭐 몇 번 이어지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의 반응이겠죠. 근데 이보다 더한 분이 실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원조죠. 바로 원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I love Trump 하면서 go to gettrumpmemes.com 뭐 이제 그 웹사이트 주소까지 하면서요.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으로 한번 가보면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장난하나? 이거 사기다. 이거 해킹됐다. 해커의 소행이다. 라고 코인베이스 임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킹 러그풀, 그러니까 이제 밑장빼기 주의해야 된다. 트럼프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지금 뭐 코인 홍보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거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누군가 뭐 당연히 이제 주의하라고 했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트위터 글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진짜 이거 꼭 사기 같아요. 제 공식 밈코인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좀 스페셜한 커뮤니티에 내가 특별히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세요. 여기로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Have fun. 즐기세요. 진짜 이렇게 지금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해킹이고 이게 사기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모자라서 이제 본인의 이제 부인이죠. 멜라니아 퍼스트 레이디까지 해서 밈코인을 취임하기 하루 전에 그냥 막 그 발행을 했었죠. 실합니다. 실하죠. 트럼프 밈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밈코인 둘 다 지금 그 다 실존하는 코인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밈코인이 마이너스 94%까지 실은 순간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살짝 회복을 해서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무려 35위에 랭크가 당당히 되어 있고요. 멜라니아 코인은 아직도 여전히 마이너스 9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총 307위 정도 하네요. 이제 분석에서 코인베이스에서도 트럼프 이 밈코인 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지금 최소로 1조 원 이상을
이 밈코인 하나로 가져갔다. 수수료 따로 이제 뭐 USDC로 해서 이걸로 이제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이건 뭐 그냥 순간적으로 1조를 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아들들을 위한 선물은 뭡니까? 이게 이제 취임 전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난하는 세력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물 받았다는 거죠. 아들들을 위한 선물은 뭡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거기 그 이제 밑에 약관 그 웹사이트 가보시면 그러니까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사업 구조가 없어요. 그냥 그 코인을 팔아서 그 이제 번 돈으로 이제 다른 코인들을 사는 겁니다. 비트도 사고 특히 이더리움 많이 샀죠. 뭐 알트코인 온도 파이낸스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서 뭐 에이브도 사고 체인링크도 사고 그 코인들이 수익을 거두면 그 수익의 75%를 누가 가져갑니까? 트럼프의 아들이 가져갑니다. 이제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주요 언론사들 뭐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 미국에도 야당이 있죠. 민주당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특검을 실시해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 충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조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발행했다는 사실 외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그 오래전에 나온 기사죠. 아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부 사항을 잘 몰랐다. 안 다음에 트위터를 삭제했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혹시 이 발언들을 그대로 믿는 분이 계실까요? 뭐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막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고요. 막말인 것 같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80이 이제 되셨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엄청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다 그 소위 말하는 핫한 내러티브를 그 진짜 빠삭하니 다 꿰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아들들이 좀 코인은 많이 전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소설이다. 세력들은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국가들이 이제 포모가 오겠죠. 뭐 대기업들 지금 뭐 이제 시간 문제죠. 뭐 국부 펀드 뭐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가 이미 비트코인 샀습니다. 연금 펀드들 뭐 우리가 이제 생각도 못했던 큰 금융 기관들 이름도 잘 알려진 은행들 뭐 증권사들 보험사들 비트코인 담고 있잖아요. 개인도 부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다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RWA다 자산 토큰화 시대에 이제 그 고속도로 망으로서 활용을 하겠죠. 사실 이제 밈코인은 뭐냐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통제를 하면서 양털을 깎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밈코인인 겁니다. 왜 이게 밈코인이냐?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5천만 돼도 일반인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막 난 이것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1억 5천이란 말을 듣는 순간 특히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막 그 뭐 0.0001개를 산다는 자체도 실은 잘 개념이 없는 분도 많으세요. 1억 에이 그거는 그러면 비트는 못 사겠고 이더리움 500만 원? 이더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비트가 앞으로 5억이 가고 10억이 가도 비트코인과 이제 그 일반인은 실은 관계가 별로 없는 자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비트를 잘 안 사요. 세력들의 우선순위는 돈보다 이제 통제라고 말씀드렸죠. 통제를 딱 하고 있으면 돈은 실은 따라서 오는 겁니다. 전 세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뭐 중산층, 서민들, 조금 이제 그 부자가 아닌 계층들은 비트를 이제 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비트로 어차피 본인이 뭐 큰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크게 밈코인이에요. 그들은 세력은 우리들의 이런 탐욕을 10분 활용할 뿐입니다. 앞으로 또 활용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100% 죽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을 뭐 우리가 이기자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으로 이용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전량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뭐 그런 이제 밈코인의 어떤 수준을 제가 볼 때는 한참 전에 이미 넘어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밈코인의 대장과 부대장이 도지아 시바이누가 되겠죠. 세력은요, 그리고 희롱, 그러니까 힘을 자랑해서 이렇게 막 부린다라는 표현 쓰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정부에 당연히 로비 엄청나게 하고요.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다, 협박을 일삼습니다. 뭐 이 관련된 예는 뭐 실은 수도 없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SEC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됐다. 그리고 블랙락에 예전에 XRP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임원을 사칭하고요. 다 오보였잖아요. 테라루나를 공매도로 저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친구들이 블랙락과 시타델이죠. 소송을 뭐 제기하고 뭐 지금까지 뭐 리플 소송이 안 끝났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년간 거부됐다가 누가 신청하니까 갑자기 프리 패스했습니까? 블랙락이었잖아요. 밈코인으로 지금 이런 현상도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 거죠. 정말 이게 끝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항상 만들어서 찬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몫 챙긴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잘 아시죠? 비트코인 법정 화폐를 세계 최초로 선택했던 그 국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IMF와 대출 계약을 하다가 비트코인 법정 화폐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유일한 법정 화폐입니까? 달러만이, 미국 달러만 유일한 법정 화폐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IMF, 뭐 BIS,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국제 기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전 세계 돈 찍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그러면 돈 들고 있어봤자 휴지 조각이죠. 빚을 권하는 거죠. 들고 있으면 휴지가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는 거.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빚을 권하는 경제를 만들고 빚이 많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금리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쓴 건데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급전을 좀 빌려줄까? 너 돈 없다며? 그래 빌려줄게. 근데 그 대신에 하면서 비트코인 이거 법정화폐 없애. 그리고 97년 IMF 우리 한국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금리 뭐 낮지? 이거 한 20% 30%까지 올려. 노동자 좀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이거 다 바꿔. 이런 것들 그때 우리나라 그 시중은행의 70% 이상의 그 외국 자본이 그때 다 우리나라 그 은행들 지금까지도 그 대주주로 있거든요. 그런 식인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알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대충 내가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적당히 들어갔다 적당히 빠지면 되지. 이렇게 코인을 만약에 하려고 하신다면 안 하는 게 진심으로 좋으실 겁니다. 저는 코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적당한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그냥 코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에서 코인 레버리지다. 인버스 유형의 ETF 승인을 고려 중이다. 이거는 그냥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배, 3배 ETF, 밑으로 마이너스 2배, 3배 ETF. 제가 수백 개 코인 파생 상품이 쏟아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중국, 홍콩에서도 되면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겁니다.
파생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지금 무제한이죠. 무제한으로 찍어서 무제한으로 팔면 수익이 무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10년 후에 코인,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 뭐가 없잖아요. 뭐 법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법 통과가 몇 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한 10년 정도 지나면 코인에 저는 큰 기회가 이젠 사라질 거라고 봐요. 주식 투자랑 얼추 비슷해질 겁니다. 뭐 2%, 3% 떨어지면 뭐 폭락을 했다 이런 표현 코인에서 씁니까? 뭐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변동성이 그만큼 큰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부터 한 2030년까지 정말 죽어라 공부하셔야 돼요. 할 거면 죽어라 공부하시고 실패를 안 하시면 좋겠지만 실패도 할 거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간 평생 벌 돈을 이때 좀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또 본인이 뭐 연세가 많다? 아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크립토 차르라고 있죠. 저기 데이비드 sak스라고 있는데요. 전 뭐 페이팔 마피아고요. 곧 몇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뭐 가져도 좋다. 뭐 이런 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그 크립토 태스크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개봉박두 뭐 기대하시라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는 경우도 실은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것에 그래서 크게 마음을 두진 않고요. 오히려 좀 무덤덤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무덤덤합니다. 이거 뭐 그래 뭐 한번 해봐라.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얘기해주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요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SEC가 그 암호화폐 TF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구성했죠. SEC와 바이낸스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60일 연기 요청을 누가 했냐면요. SEC가 했습니다. 우리 소송 잠깐 60일간 쉽시다. 이것을 바이낸스가 당연히 뭐 합의를 했겠죠. 근데 코인베이스와의 소송도 지금 28일 연기 요청을 누가 먼저 했다? SEC가 먼저 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 우리 좀 그 싸움을 쉽시다. 휴정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둘 다 명분은 뭐였다? SEC에서 지금 크립토 그 TF 그 일하는 게 바쁘니까 좀 집중하고 시간이 우리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송을 잠시 쉽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크립토 TF의 핵심 임무가 뭘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뭐 비슷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던 SEC와 리플의 소송이 뭐 아직도 어쨌든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소송, 바이낸스 소송, 크라켄 소송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SAB, SAP 121 이게 회계 지침이거든요. 은행들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이 회계 지침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회계 지침 FASB라고 해서요. 이것도 실은 그 굉장히 그 변경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인이 부채였는데 이것을 이제는 그 정당한 가격으로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이제 기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빅뉴스입니다. 호재입니다. 근데 왜 빅테크는 아직도 코인을 안 사고 있을까요? 결론은요. 아직도 코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은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죠. 비트코인 옵션도 실은 승인됐습니다. 이 기관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SAP 121도 폐지됐고 회계 지침도 변경됐고 이게 다 중요한 변화가 맞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 뭐냐면요. 코인은 땡땡이다. 코인은 화폐다. 코인은 증권이다. 이 코인은 상품이다. 분류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 분류가 안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립토 TF에서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고요.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코인의 분류 작업이 끝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 예전에 뭐 칭코인 법들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요. 진짜 기회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인이 저 달나라로 이미 가 있을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데이비드 sak스가 코인 분류에 대한 이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트 시즌 지금 기다리다 목이 빠지게 생겼는데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봐요. 이더리움 ETF에 지금 스테이킹 누군가 계속 지금 수정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현물 ETF 이것도 바람 계속 잡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비트코인 산다, 이더리움 산다 얘기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EC의 태스크포스 TF팀에서 뭔가 규제 관련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밈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밈코인 그렇게 재미는 아직은 없잖아요. 다시 이제 밈코인도 소위 하늘로 막 이렇게 치고 갈 텐데 그럼 뭘 먼저 봐야 되냐? 도지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전체 코인의 대장은 비트가 맞죠. 근데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예전에 11월 달 가장 먼저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고 그 나머지가 다 따라갔거든요. 저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말씀드렸죠. 이게 아직도 60%가 넘습니다. 이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는 다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또 한 주 충실하게 또 재밌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